안녕하세요. 안 들리나? 들리군요. 네. 사실 아닙니다. 다 들어오시면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가볍게 할게요. 힘을 많이 주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 힘을 많이 주면 안 되더라고요. 준비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된 데까지 진행하고 오늘은 일단 약간 이제 제가 해 드리려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메인으로 이제 좀 작은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팀장이라고 하는 어떤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마인드셋을 어떻게 가면 좋을지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빠르게 얘기를 해 보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팀장님이시잖아요. 지금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실제 들어보면서 제가 이제 얘기해 주려고 했던 것들을 아직 이제 얘기해 주려고 했지만 오늘 얘기를 못한 것들을, 준비가 안 돼서 못한 것들을 조금씩 녹여서 얘기를 한번 드려 볼게요. 네. 러프하게. 그래서 안 되는 김에 저도 약간 유튜브 이런 거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사실 이제 진짜 유튜버로 하기보다는 이거 영상을 한번 잘 만들어 두면 매번 해커톤이나 뭔가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언더독 안에 분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뭐 올리고 들어오실 분들은 다 들어오신 것 같고, 네, 그러면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 PPT가 만들어지진 못했어요. 그래서 좀 하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 버려 가지고 기획 단계에서 정리도 조금 많이 못 됐고, 네. 그래서 일단 된 데까지 그것만 해도 지금 PPT가 25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줄여야 되는데 욕심을 줄이기가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도 아마 프로젝트 할 때 똑같을 겁니다. 네. 근데 잠시만요. 어제 보시네. 네. 제가 PPT로 이렇게 뭐 하는 거는 금방 끝날 거예요. 네, 25 장이어도 금방 끝날 거라서. 음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가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PPT로 다 못 만들었어요. 조금 기획이라든지 준비해서 힘이 많이 들어가 버리다 보니까 욕심도 나고 이것저것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래서 힘이 많이 들어와서 좀 PPT 제작까지는 아직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메인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사이드에 사실 힘을 많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을 하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못 만들어서 일단 준비된 데까지 진행을 해 드릴 거고, 그래도 좀 효과적으로 오늘 12 시까지 시간 좀 보내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팀을 빌딩이 되어 있고 프로젝트를 아마 시작 회의 한 번 정도는 하셨을 거예요.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네. 각자 본인 지금 팀 빌딩된 상태에서, 그리고 현재 진행된 뭔가 있는 상태에서 뭐 안 됐었더라도 지금 뭐가 혼란스럽거나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의문들이 생길 거예요. 그 의문들을 이제 한 분 정도, 네, 뭐 시간이 된다면 두 분, 세 분 하면 좋겠는데 아마 한 분 정도 하면 12 시까지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약간 대담 형태로 얘기를 좀 해 가면서 네, 해당 팀에 맞는 솔루션들을 제가 쪼끔씩 이제 조언을 해 드릴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팀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을 마련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지금 이제 PPT가 다 만들어지면 그냥 뚝딱 영상은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PPT가 그래도 한 3분의 1은 만들어졌으니까 다음 주 안에는 영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고렇게 될 거고요. 벌써 17 일이면 딱 한 달 정도 남았네요. 그쵸? 우리 19 일이 해커톤이니까 4주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거 화면 보이시나요? PPT 화면? 안 보여, 안 보여요? 네, 보입니다. 네. 지금 제가 에어팟을 안 하고 있었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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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안 들리네? 잘 안 들리죠, 지금? 잘 들립니다. 그래요? 오케이. 시작할게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는 작은 프로젝트를 위한 이제 팀 리딩, 팀장은 어떻게 이제 움직여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팅을 해봤고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는 멋쟁이 자자처럼 고대 세종 캠퍼스이자 언더도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이제 단체입니다. 저희는 이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이고요. 네, 거기서 이제 언더도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고, 네, 멋쟁이 자자처럼에도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제 세션은 목표는 머싸 10기 이제 해커톤 8월 19일에서 20일 열어지는 해커톤에서 팀장님들이 현재 이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리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이제 인사이트를 드리거나 본인 팀의 이제 그런 이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세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팅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제 경험을 좀 들려주고 싶었다 정도이고요. 네, 그래서 진짜 목표는 작은 프로젝트는 어떻게 리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서비스 기획자라고 하면 혹은 어떤 리딩을 한다고 하면 대기업이나 실제 기업에서 사용되는 방법들을 끌고 와서 씁니다. 물론 우리도 그걸 끌고 와서 쓰지만 어떤 마인드 세팅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작은 프로젝트에서 이제 특화되어서 진행돼야 되는 방법이나 어떤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긋이 나버리면 조금 결과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이 실패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여러모로 그렇게 좋지 못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 프로처럼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아도 되고 지금 있는 자원들, 리소스를 잘 활용을 해서 최고의 결과물을 끌어내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제가 낸 결론과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들을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려고 이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세션 이제 영상이 녹화가 되면 누가 들으면 좋냐면 특히 이제 개발을 처음 했지만 이제 프로젝트를 또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개발은 처음이고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프로젝트를 이제 이제 시작을 하거나 리딩을 하고 싶은 분들이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개발 처음이신 분들 중에서 대학생, 개발 이제 입문한 이제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실력이 좀 부족해서 프로젝트 리딩할 수 있을까? 혹은 프로젝트라는 것 자체를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작게 그냥 가볍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좋은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다처럼이랑 이제 언더독이 그런 컨셉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웹앱의 한정에서만 아마 잘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게임 기획이라든지 머신러닝 개발 기획 이런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제 세션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원래는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작은 프로젝트에서 팀장은 어떻게 마인드셋을 가져가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지금 우리 팀원들과 나, 팀장까지 업무 분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주기는 특정 주어진 기간 내에 어떻게 스케줄링을 잘 해서 단위 기간별로 결과물을 잘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사실은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지금은 첫 번째만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예요. 두 번째 이제 초입 부분만 준비가 또 되어 있고
마지막 거는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PPT로 준비가 안 된 것들을 러프하게 설명을 일단 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알아듣기 힘들 수도 있다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전 전문가가 아니고요. 걸러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도 그냥 제가 바닥에서 굴러서 얻었던 제 경험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아니고 특히 이걸 어디 실제 현업에서 기획을 하고 있거나 PM을 하거나 PO를 하고 있는 분들이 보시게 되면 네, 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대학생 신분으로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결과물이 꽤 잘 나온다. 그리고 팀원들도 만족한다. 했던 성공 경험담을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작은 프로젝트의 팀장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입니다. 그럼 이제 팀장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기획자,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덕트 오너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개발이죠. 작은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을 때 개발 팀장을 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언더독 레볼루션과 멋쟁이 다자처럼에서는 초입에 이제 개발 교육을 가르치기 때문에 개발자가 이제 되고 싶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하지만 작은 프로젝트에서 팀장을 하실 때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본인이 개발하겠다는 생각은 완전히 접으시는 게 프로젝트 결과물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유가 좀 있는데 일단 기획과 프로덕트 매니징과 개발 세 가지를 모두 다 하는 것은 솔직히 혼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기획과 프로덕트 매니징만 하는 거,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사실 팀장이 할 일과 고민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회사에서도 그 각각 심지어 이제 기획과 프로덕트 매니지를 따로 나눠서 진행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의 직무로 분류한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할 일이 많고 고민할 것도 많고 한 명 인건비 최소 3천만 원에서 많으면 1억까지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1인분 이상의 일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서 개발까지 한다? 작은 프로젝트이지만 그 모두를 맡는 것은 사실 저는 욕심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모두 실패를 하다가 개발에 대한 어떤 욕심을 버리는 순간 프로젝트가 잘 나가는 걸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팀장을 맡겠다라고 생각한 순간부터는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개발에 대한 욕심을 줄이세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만들어지는 업무 분장 파트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팀장은 어떻게 포지셔닝을 잡아야 되는지. 사실 이제 작은 프로젝트, 사이드 프로젝트 이런 데서 포지셔닝 각각 나는 프론트 개발을 할 거야, 백엔드 개발을 할 거야, 기획을 할 거야, 디자인을 할 거야 이런 것들은 실제 기업에서 어떤 포지셔닝이 되는지에 따라서 사실 항상 바뀌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뭐 기획자, PM, PO, 프론트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디자이너, 뭐 퍼블리셔 이렇게 이제 팀원이 많으면 각각의 포지셔닝을 또 하겠죠, 팀에서. 근데 이 포지셔닝들이 사실은 기업에서 실제 한 사람의 업무 네이밍으로 지어진 것들을 그대로 프로젝트로 들고 오는 과정이에요. 근데 기업에서 움직이는 것과 작은 프로젝트, 어떤 영리적 목적이 아니라 결과물을 내고 조금 이제 결이 다른 방식으로 결과물을 내야 되는 경우에는 저는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프로젝트에서 팀장은 어떤 포지셔닝을 맡아야 되느냐? 기획자의 역할과 PM의 역할과 PO의 역할을 약간 믹싱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사실 이 세 가지를 믹싱한 게 팀장입니다. 요걸 뭐 다르게 네이밍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네, 팀장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팀장이자 리딩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리더가 아니라 리딩입니다. 그냥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리더라고 하면 뭔가 리더십이 있고 와 가자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끌어가는 사람. 자 그러면 작은 프로젝트, IT, 웹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작은 프로젝트의 팀장은 기획자, 흔히 이야기하는 회사 안에서 기획자의 역할 중에서 화면과 기능을 기획하는 정도로 할 줄 알면 됩니다. 요건 이제 피그마나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정말 러프하게 짜시면 되고요. 저는 예전에 카카오 오븐이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를 쓰기도 했고 지금 피그마를 씁니다. 요거는 어느 정도로 러프하게 하면 되는지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로 럽하게 하는지를 조금 이따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되게 별거 없어요. 그냥 네모 칸들과 이제 화살표만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네, PM의 역할, 프로덕트 매니저죠. 프로덕트 매니저가 이제 보통 이제 스케줄링이나 업무 분장 이런 걸 하는 건데 팀장이 또 이런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줄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업무 분장도 좀 잘 해주는 게 팀 안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T1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 스타트업에서 PM보다 이제 권한 범위가 조금 더 넓은 직군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프로덕트 오너라고 부르는 PO라고 하는 이 직군은 또 다른 이야기로는 미니 CEO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CEO인데 한 파트, 한 기능에 대해서 CEO처럼 역할과 권한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PO는 뭐 보고를 안 하는 회사도 많아요. 보고는 하지만 지시를 받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결제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뭐 이거 한다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고 이거에 대한 결과물과 성패 정도만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CEO한테는 뭐 조언 정도 없겠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정도. 근데 이제 최종 결정과 그 결정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어떤 책임은 PO가 더 크게 지겠죠.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네. PM은 이제 결제를 좀 더 많이 받아야겠죠. 근데 요거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 잘 모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팀장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작은 프로젝트에서 팀장은 나는 기술자가 아니다. 나는 개발자가 아니다. 내 포지션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개발자가 아니다로 가야 됩니다.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싫어. 그래도 나는 개발자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나는 개발자로서 포지션을 가져가야겠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기술자나 개발자를 얘기하는 거는 해당 백엔드라고 치면 백엔드 전반을 리딩하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백엔드 팀장이 되지 마세요. 백엔드 리더가 되지 마세요. 아시겠죠? 기술 부분이나 기술 부분, 이제 백엔드나 프론트 이런 부분들은 하고 싶다고 한 사람한테 전부 맡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는 이제 목적 중심의 뭐 그런 이제 조직이다, 기능 중심의 조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거는 다 사실 작은 프로젝트에서 필요 없는 이야기고, 내가 백엔드 리더를 하지 말아야 돼요. 하다 보면 백엔드 리더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하다 보면 프론트 리더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기술을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술 포지션을 맡은 사람들한테 온전히 맡겨두세요. 그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맡겨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 팀장은 기술 리딩을 하면 안 돼요. 서포트는 해줄 수 있습니다. 서포트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백엔드를 포지션을 맡겠다고 하는 친구가 보니까 좀 버거워해. 그래서 팀장이 야 백엔드 개발을 할 수 있어서 내가 좀 도와줄까 해서 시킨 것만 하면 돼요. 시킨 것만. 자, 그런 상태에서는 요거 업무 분장에서 얘기해 주겠지만 작은 프로젝트 안에서는 포지션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특히 팀장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내가 프로젝트 전체를 관장하는 프로젝트 리더지만 어느 순간 그 백엔드 개발하는 순간에 들어가서는 백엔드 리더의 서포트를 해주는 백엔드 팀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상태로 가면 나는 더 이상 기획자, 이 프로젝트 전체를 관장하는 리더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백엔드 리더가 주어진 업무를 그냥 수행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도 바뀌어야 된다. 요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프로젝트 팀장은 나는 개발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 두셔야 되고 기술 리딩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점점 본인이 맡았던 포지션에 대해서도 좀 이제 신경을 쓰기 힘들 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팀장 혼자서 모든 걸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프로젝트는 망합니다. 물론 이제 성공한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일반적으로 팀장이 그냥 원래 혼자 해도 되는 수준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회고를 해보면 그런 상태에서도 성공한 프로젝트는 그냥 팀장 혼자서 했으면 더 잘 될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되고, 제가 여기 못 넣었는데, 팀장은, 특히 기획자는, 기획자라기보다는 이제 매니징을 하거나, 오너의 역할을 맡으신 분들은, 현재 주어진 자원들을
자산들, 인적 자원이라든지 뭐 물적 자원, 다양한 이제 지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 안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물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결론적으로 비교의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활용해서 얼마나 잘 뽑아낼 수 있는지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작은 프로젝트의 팀장은 기획자, PM, PO의 역할을 모두 다 하지만 목표는 하나예요. 작더라도 확실한 결과물을 내겠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작더라도 확실해야 돼요. 보통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면 큽니다. 크고 확실한 결과물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더라도 확실한 결과물까지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업무 분장을 넘어가지고 다른 것들도 이제 자료가 준비가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뭔가 잘 안 되고 있고 망할 것 같으면 프로젝트 사이즈를 줄이세요. 줄이셔야 됩니다. 줄이면 할 수 있어요. 그냥 지금 주어진 시간 내에 지금 우리 팀원들의 실력을 봤을 때 그냥 못하 너무 큰 사이즈인 거예요. 그럴 때 욕심을 부려봤자 어차피 결과물이 안 나옵니다. 그때는 잘 잘라내야 돼요. 프로젝트를. 잘 잘라내서 작지만 확실하고 작지만 소중한 결과물을 어떻게 낼 것인지 목표를 세팅해 주는 게 프로젝트 팀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셔야 되고 작더라도 확실한 결과물 이제 제가 이제 팀장 마인드셋은 여기까지인데 팀장 마인드셋에도 말씀드린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작더라도 확실한 결과물을 내는 게 이번 한 달을 내가 이제 리딩을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목표고 두 번째는 나는 개발자가 아니다. 개발을 하더라도 나는 서폿을 해주는 역할이지 내 메인은 팀을 리딩하고 업무 분장을 하고 스케줄링 해주는 게 내 목표다. 그리고 기획을 하는 거. 요렇게가 팀장의 역할이다. 라는 거. 두 가지. 네. 머릿속에 꼭 넣어 두시고 지금의 문제를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고민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작더라도 확실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이제 업무 분장이 돼야겠죠. 업무 분장. 그래서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그냥 준비된 것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사실 뭐 업무 분장이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 일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일을 나눌 때는 뭐 사실 회사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팀원이 현재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팀원의 성장 니즈 파악이라고 이제 써놨는데 뭐 성장하려는 의욕이 넘치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싶은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대학생이라고 치면 내가 졸업을 하고 어떤 직군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지 정도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니즈겠죠. 예를 들면 백엔드 개발자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프로젝트에서 백엔드 포지션을 리딩하고 싶어. 백엔드 포지션을 맡고 싶어.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프론트면 프론트로 취직하고 싶으면 프론트에 있을 거고, 기획자로 취직하고 싶으면 기획자가 될 거고, 창업을 하고 싶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팀원이 어떤 방향으로 본인이 이제 커리어를 뻗어 나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파악을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맞춰서 팀에서 요구하는 어떤 포지션과 좀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적절하게 이제 매칭을 완전히 100%는 아니더라도 좀 이제 얻어갈 수 있도록 팀장님이 잘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개인적인 역량이 좀 맡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고민을 많이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여기 팀장분들 그리고 저랑 고민 상담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팀원의 역량 파악을 한다는 거는 현재 어떤지를 파악을 하는 거고요. 팀원의 성장 니즈, 커리어 패스를 파악하는 거는 팀원이 미래에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미래에 뭘 하고 싶은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뭘 얻어갖고 싶은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거, 확실히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두 가지를 잡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현재 실력이 어떤지를 일단은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걸 하기 전에 간단하게 본인이 어떤 포지션을 잡고 싶어 하는지, 어떤 포지션에 있고 싶은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쓰는 포지션 중에 작은 프로젝트,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때 보통 이렇게 네 가지로 포지션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기획, 디자인, 프론트, 백엔드. 근데 여기서 지금 구성원의 어떤 구성 이제 상태라든지 뭐 아니면 뭐 다양한 상황들에 의해서 뭐 디자인 파트가 빠지기도 하고요. 기획과 디자인을 함께 하기도 하고요. 프론트랑 백을 같이 하기도 하고 프론트랑 기획 디자인 세 개를 같이 하기도 하고 요건 팀에 따라서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요거는 잘 이제 포지셔닝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언더돌 레볼루션과 머싸 이렇게 머싸 이코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디자인은 빠질 거예요. 네. 그리고 팀장님이 기획을 맡게 될 거고 나머지 팀원들 안에서 프론트나 백 둘 중 하나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팀원들은 프론트랑 백 둘 중에 어떤 포지션을 원하는지를 지금 여기 모이신 팀장님들은 고민이 아니라 얘기를 나눠서 잡는 게 중요해요. 네. 그렇게 잡고 나면 뭐 프론트 하고 싶다고 해서 전체 다 리딩을 또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역량을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느냐? 팀원 역량 파악한다는 거는 여기 적혀 있듯이 지금 바로 해당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역할을 하고 결과물을 낼 수 있는지가 일단은 중요해요. 뭐 못해서 공부하겠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는지, 지금 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주어진 자원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뭘 할 수 있고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발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뭐 기획 같은 경우는 기획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그냥 물어보면 돼요. 그럼 본인이 얘기하겠죠? 이것도 만들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사실 금방금방 나와요. 뭐 할 수 있다 없다가 쭉쭉쭉 나오면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가 대략적으로 아마 이제 잡힐 겁니다. 그렇게 잡히고 나면 이게 거짓말인지 확인을 해야겠죠? 네, 그냥 못하는데 뭐 그냥 찾아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이제 할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어떤 결과물, 어떤 포트폴리오, 뭘 공부했는지, 어떤 컨텐츠로 공부했는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실제로 뭘 할 수 있는지가 눈앞에 딱 명확히 보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픽스를 지어 넣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 팀원들이 가지고 있고 당장 할 수 있는 결과물들이 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추천 시스템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동으로 뭐 이렇게 큐레이션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겠다, 그런 기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어떤 팀원이 내가 인공지능도 공부해봤고 지금 백엔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과연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9% 못할 확률이 큽니다. 네. 그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공부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옛날에 그런 거 하던 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일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는 그걸 못한다는 현재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그걸 파악을 해놓고 그러면 이 친구가 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을까를 추가적으로 얘기 들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뭐 이러이러한 컨텐츠를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시켜보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까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번 구현해서 들고 와볼 수 있냐? 그러면 이틀도 안 돼서 한 번 더 물어보면 얘기를 할 겁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이건 모르죠. 거기서 그분의 어떤 성장 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 친구는 그렇게 해서 맡기면 되는 거고 못하면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당장 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스케줄링을 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걸 맡기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면 됩니다. 왜냐면 이 뒤에도 적어놨는데 마인드셋이랑 비슷한 건데요. 팀장님들도 그렇고 사실 팀원들이 특히 대학생일 때 작은 프로젝트를 할 때 프로젝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서 가야 되는 이제 팀원 구성이나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공부는 서브입니다. 프로젝트에서. 공부는 서브고 여기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조직이라는 거를 팀원 전체에게 인식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공부해서 하겠다, 공부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끊어내세요. 끊어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서 결과물을 내야 돼. 너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빠르게 판단하고 나는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 리소스를 주고 시키거나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안 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 그게 내가 팀장을 맡고 내가 이 팀에서 하는 역할이야. 이거를 인지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 달이란 시간은 특정한 결과물을 내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네. 특히나 이제 그렇게 기술적인 실력이 높지 않다고 저는 지금 이제 보여져요. 지금 이제 공부하신 것들을 보면.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이제 이렇게 결과물을 내는데 집중을 하지 않으면 작은 결과물도 내기가 힘든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팀원 전체 이제 다음번 회의를 하시거나 얘기를 하실 때 만나서나 온라인으로 만나서나 우리는 결과물을 만드는데 무조건 집중을 할 거고 그거를 단위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은 3일 계속해서 이제 공유를 할 거다. 우리가 목표로 한 바에 대해서 어디까지 왔다, 어디까지 왔다. 이런 거를 판단을 하고 팀원들과 계속해서 이제 스케줄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고 끊고 네. 혹시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서 질문 있으신 분? 영상은 이것보다 조금 더 잘 찍힐 거예요, 아마. 자, 질문 있는 사람은 1번, 없는 사람은 2번, 고민 중이다 3번. 이렇게 채팅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민 중이다. 알겠습니다. 고민 중이다. 없고, 네. 질문, 네네, 네, 해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 목소리가 조금 쉬어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안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팀장의 역할이 결국에는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모두 다 이제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어,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그러니까 다른 팀원들에 비해서 이제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조금 더 많다라고 느껴지지 않거나 아니면 특정 분야에서만 조금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백엔드 쪽으로만 계속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프론트 프론트 쪽은 조금은 이제 만약에 만약에 팀원들 간에 이제 어떤 그런 프론트엔드 쪽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아니면은 프론트 쪽에 어떤 그런 지원이 요청이 되었을 때 제가 그 부분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은 이때 팀장의 역할은 어떠해야 되는지 저는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질문한 내용은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특히 처음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거나 혹은 프로젝트 리딩을 처음 맡았을 때 흔히 고민하는 게 이 지점입니다. 내가 전체 파트를 다 알지 못하는데 심지어 기획도 전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내가 리딩을 할 수 있을까? 리딩을 하면서도 프론트가 모른다고 하는 거 나도 모르면 어떡하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해요. 저도 많이 했고. 근데 거기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 강박을 버려야 돼요.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업무 분장에 알려드릴 건데 그냥 설명을 잠깐 드리면 네, 요거는 이제 제가 다른 프로젝트 하면서 쓰는 피그마인데 여기다가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제 팀장이 있어요. 팀장이 사실 그 목적 중심, 기능 중심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영님? 목적 중심의 조직 이런 거? 아니요. 처음 들어보 그래요? 잠시만요. 이제 주소 한번 목적 지향형 중심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목적 지향형 조직 이게 이제 뭐 아티클 써져 있는 거 보면 18년도 꽤 한 4, 5년 전부터 유행하던 조직의 스타일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뭐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있으니까 뭔가 평화롭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죠? 그게 이제 목적 중심입니다. 목적 중심이랑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뭐였지? 까먹었어요. 기능 중심인가 그래요. 위계.
이제 약간 워터폴 방식의 그런 이제 업무 방식을 목적지향적인 조직과 운영 방식의 반대쪽에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이제 찾아보면 이게 뭔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또 이제 다 이제 흡수하기보다는 좀 작은 프로젝트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게 써먹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서영님이 얘기하신 거는 사실 이제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알아야 된다고 다 알지 못하면 뭔가 일이 지지부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잖아요, 사실. 맞나요? 아, 네. 네.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아까 세 가지 역할을 보통 이제 언더독이나 머싸 해커톤에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기획과, 그다음에 프론트 개발과 백엔드 개발이 있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백엔드 개발도 서영님이 공부를 하시긴 하셨지만 잘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아니고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프론트 백 다 공부하고 있지만 다 안다고 얘기 못 합니다. 저도 기획을 공부하고 있지만 기획 다 한다고 이야기 못 해요.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권한을 다 주는 겁니다.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업무 분장 파트에서 원래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자, 팀장이란 이야기는 잊으세요. 프로젝트에서 팀장은 없습니다. 기획자와 스케줄러만 있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 개발자와 프론트 개발자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적절히 본인이 맡은 바를 잘 해냈을 때 사실은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프로젝트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와요. 물론 작은 프로젝트,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메인 포지션이 없는 건 아니에요. 메인 포지션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포지션을 잡을 때 메인 포지션을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엔드라고 적어놨지만 사실은 백엔드 파트입니다. 백엔드 팀이에요. 한 명이 해도 팀이에요. 나는 여기가 20명, 100명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백엔드 팀을 이끌고 있다고 보면 되고, 여기는 기획자 스케줄러라고 써놨지만 PM이죠. 나는 20명, 100명으로 늘어날 수 있는 프로덕트 매니저 팀, 프로덕트 매니징 팀을 맡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이거 되게 약간 러프한 질문인데, 그, 서영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렇게 한 명씩이라도 혹은 두 명이라도 팀으로 뭔가 묶여진다면 여기서 뭐가 필요할까요? 뭐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얘기해 주시면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마이크가 안 켜져 있어가지고요. 그래요? 네네네. 네. 제가 어, 뭐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네. 것 같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그 내에서도 팀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뭐 생각보다 정확한 제가 원하는 답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팀이 있으면 팀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팀장이라고 이름 붙여도 되고 리더라고 붙여도 되고 뭐 오너라고 붙여도 되고, 그거는 이제 팀장님들 마음이에요. 근데 이 전체 프로젝트 팀장, 어쨌든 리더가 있어야 돼요. 한 명이어도 리더를 맡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자, 예시를 들어서 제가 써놓은 이제 이런 기획안들이 있거든요. 제가 피그마로 해놨는데, 요거는 뭐 예술가들을 위한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블록체인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웹으로 만들고 있는 거고 되게 별거 없죠. 쭉 보면 되게 러프해요. 피그마로 이렇게 만들어서 취직하려고 하면 택도 없습니다. 절대 안 뽑혀요. 근데 우리는 취직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물을 잘 내야 그 뒤에 이런 것도 좀 보완 개선을 해서 낼 수 있지. 처음부터 힘을 많이 주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한 3번 정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첫 번째 버전이고, 여기 두 번째 버전이고, 여기 세 번째 버전이에요. 그래서 팀원들이랑 얘기하고, 제가 주로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 PM의 어떤 포지션, 메인 포지션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하면서 이제 수정하면서 이렇게 3단계로 간 거고, 이렇게 러프하게 만들어도 된다. 이거 되게 별거 없고, 그냥 여기 이제 렉탱귤러 있거든요. 요거에서 색깔만 바꾼 거예요. 위에 그냥 글자, 요거 텍스트 옮겨가지고 쓴 거고, 화살표 써서 이렇게 만들고, 진짜 별거 없습니다. 보면 이게 10페이지가 안 되죠. 첫 번째 기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페이지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이제 10몇 페이지 되죠. 요거 로그인, 로그아웃인데, 요거 뭐 항상 어디에는 다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만들었다고 쳤을 때, 제가 요 서비스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이렇게 예술가들이 들어와서 작품 등록도 할 수 있고, 이미 나와 있는 이제 등록된 작품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로그인을 하거나 작품 등록하기를 누르면 작가 계정일 때와 작가 계정이 아닐 때가 또 나뉩니다. 작가 계정일 때는 뭐 이렇게 가서 작가는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작품을 등록하고 뭐 계약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가가 아닐 때는 뭐 이렇게 작품을 보고 작품 구매 요청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러프하게 써놨어요. 근데 자 요거를 구성을 할 때 백엔드 파트에서는 그렇다면 작가에 대한 계정은 어떻게 표시를 할지, DB에 저장을 할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API 통신할 때 이제 리스폰스는 뭘로 받고 리퀘스트는 뭘로 보내고 API는 어떻게 등록할지 이런 게 백엔드에서 필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기획자가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기획을 만들어서 던져주면 백엔드 파트에서 백엔드 기획을 다시 해서 전체 팀에 공유를 해줘야 돼요. 자, 이 과정에서 기획자가 백엔드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없을 것 같아요. 이 전체 프로젝트 기획이 되어 있는 순간부터는 프론트는 어떻게 구성할지 계획을 작성을 해서 팀에 공유를 해서 기획 파트와 백엔드 파트에 브리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백엔드 파트에서는 이 전체 기획을 보고 어떻게 백엔드를 기획하고 구성할지에 대해서 기획과 프론트 파트에 브리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브리핑이 각 파트에서 진행되고 난 뒤에 각 파트가 이제 서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맞춰 나가는 거예요. 프론트는 이렇게 만들 테니까 백은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서로 맞춰가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지. 내가 뭔가 백엔드를 알아서 백엔드는 이렇게, 프론트는 저렇게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상 제가 아까 말했던 팀장이 개발자의 역할까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팀장이 개발 리딩을 맡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그냥 버리셔야 됩니다. 백엔드는 백엔드의 역할을 맡도록 둬야 돼요. 이걸 하려면 백엔드 파트를 맡는 사람, 백엔드 리딩을 맡는 사람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역량 파악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이제 백엔드 요구를 할 때 API 통신을 어떻게 세팅할지 그런 걸 백엔드에서 어떻게 하고 호스팅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서 막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백엔드 파트 사람이 그걸 할 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획자는 그걸 요구를 해. 그럼 못하는 겁니다. 그냥 백엔드도 아예 맡겨버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러프하고 부족해도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지금 우리 프로젝트를 맡는 팀원들의 상태는 그 정도 구현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최고의 결과물을 끌어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됐습니다. 네, 혹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또 질문 있을까요? 그래도 의문 가는 거, 이런 거.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어제 몸이 아팠다가 나섰는데 왜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제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러면 그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기획에 대한 그 기능에 대한 기획을 팀장이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 나름대로 타임라인을 세워놨던 게 수요일까지는 일단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다 원하는 기능들이 있는지를 다 이제 아이디어를 취합한 후에
수요일에 다시 이제 회의하면서 그때 이제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서로의 역량을 파악하고 각자 구현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느 기능까지가 가능한지를 쳐내면서 이제 그때 기획을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팀장의 역할이랑은 조금 결이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아마 어, 팀원들이랑 기능 상의는 언제 진행이 되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한 번 이제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플로우 기획이 끝났을 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하게 되면 되게 중구난방이고 결정을 내릴 때 좀 약간 음, 잡음이 많을 가능성이 커요.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해봤을 때는 그래요. 왜냐면 요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흔히 프로젝트를 할 때 제가 이제 프로젝트 할 때 맨 위쪽에 이제 적어둔 게 해결하고 싶은 문제였거든요. 그 이제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보고 이제 지금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이게 같은 문제를 보고 들어온 것 같지만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모습이 아마 팀원 머릿수만큼 다를 겁니다. 각자 머릿속에 다른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해도 이건 100%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깊게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높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다른 해결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이때 이거를 맞추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이디어를 제시한 팀장님들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뭔지 명확히 하시고 서로 다른 해결 방법이 이 서로 다른 해결 방법에서 서로 다른을 없앨 순 없고 최소화시키는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사장님은 그거를 각자가 원하는 기능을 들고 와서 세팅을 하자고 했는데 이게 주기가 길면 상관이 없는데 한 달짜리 진행해야 되는 프로젝트에서는 보통 요거 한다고 일주일, 2주일 갑니다. 혹은 팀장이 리딩을 세게 이제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가지고 쭉쭉 가더라도 2주차, 3주차 지나가서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중간 다리로 뭘 하냐면 1차 기획을 제가 다 합니다. 2차 기획을 다 해요. 그게 요거였어요. 그게 요거 보이는 이렇게입니다. 이게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이게 사이즈가 작아야 돼요. 굉장히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내가 이제 얘기한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가볍게라도 해결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전체 프로젝트 원래 이제 꿈꿨던 전체 모습에서 핵심을 관통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조금 사실 창업이나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이야기라서 조금 접어두고 어쨌든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팀장님의 문제였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 1차 기획은 제가 봤을 때 추천드리는 건 1차 기획을 오늘 하루라든지 내일까지라든지 1차 계획을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좋고 그 페이지 개수는 10개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10개 내외로. 10페이지 내외로 기획을 하세요.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피드백을 받게 되면 물어봐요. 이거는 왜 이런 기능은 왜 넣었어요? 페이지는 왜 이렇게 플로우가 흘러가죠? 근데 거기서도 요걸로 딱 가겠다가 아니라 피드백을 받아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 서영님이 그리는 서비스의 핵심이 뭔지 팀원들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게 돼요. 왜냐면 제가 아까 10페이지 안으로 만들라고 했죠. 그러면 이 10페이지 안에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최대한 작게라도 명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설명하고 듣고 얘기를 나눈 과정에서 서영님이 정확히 뭘 해결하고 싶었는지 내가 생각했던 문제랑 서영님이 생각했던 문제가 이런 차이가 있구나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좀 스스로 인지하는 경향이 꽤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프로젝트 전체 리딩을 할 수 있는 어떤 신뢰 자산도 좀 쌓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2차 기획으로 네, 붙여가는 거죠. 이 피드백을 적용해서 2차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2차 기획을 할 때 너무 논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창업이라면 논쟁을 많이 해도 되거든요. 근데 해커톤을 위한 프로젝트에서는 팀원들이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프로젝트 이제 전체 사이즈가 커지는 게 아니라 그냥 플로우 순서만 바꾼다던가 버튼 하나 더 추가한다던가 요 정도는 그냥 받아들이고 가는 게 좋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서브적인 거고 2차 기획을 할 때는 너무 거대한 요구가 아닌 이상 엔간하면 받아들여서 2차 기획을 하고 요거를 이제 한 번 더 나중에 이제 업무 분장이나 이런 거 할 때 얘기할 건데 항상 고민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각각의 기획이 돼서 한 달짜리로 가정을 하고 얘기해 볼게요. (10일) 안에 가능해야 됩니다. 한 달짜리면.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스타트 장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고 프로젝트 만드는 순간부터 딱 엔터 쳐서 시작되는 순간부터 10일 안에 개발 배포가 가능한 수준과 스케일이어야 해요. 네. 그래야 한 달 안에 결과물이 나옵니다. 요거는 업무 분장이랑 다른 거 설명할 때 또 드릴 건데 사실 저는 원래는 7일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또 너무 두려워하실 것 같아서 10일로 잡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제 방법이 서영님 방식대로 하는 것도 일단 나쁘진 않은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냥 예상을 해볼게요. 일단은 각자 들고 왔죠. 플로어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이게 문제는 이제 그거예요. 그냥 막 팀원 안에서 없으면 운이 좋은 건데 이거를 꼭 넣어야 된다. 왜 안 넣냐 이러면서 그 감정을 드러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프로젝트가 차질이 되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또 계속 맞춰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 또 강압적으로 가면 약간 더 마음이 상하거든요. 네. 그래서 1차 기획을 하면 그런 지점이 좀 줄어드는 장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걸 이제 모두가 기획을 해오는 거잖아요. 지금 사장님은 모두가 기획을 해와서 피드백을 받을 때 여기서 서영님의 의견을 최소 줄이는 게 아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네네. 네, 저도,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기획이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제가 처음에 아이디어 톤 제출할 때 냈던 이제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기능은 이렇게 간단한데 이제 혹시 팀원들이 또 추가하고 싶은 기능이 있거나 그러니까 추가하는 방향으로 이제 기능을 조금 이번 주 음, 일요일까지 제시를 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네, 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거 참고하면은 네, 참고해가지고 저도 네, 1차 기획까지는 이제 사모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방향과 동일한데 그 이후에는 제가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걸 참고해서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일단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되는 이렇게 개발하자가 결정되는 것들은 네. 열흘 안에 개발과 배포가 가능한 수준으로 세팅이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어쨌든 늦어지거든요. 그리고 끝나기 한 달 전에랑 이제 해커톤 가서는 이제 약간 리팩토링이라든지 좀 프론트를 예쁘게 꾸민다든지 요런 데 아마 치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요렇게 잡았을 때 프로젝트 스케줄링이 적절하게 잘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변수 그리고 이제 요게 빨리 되고 문제없이 10일 안에 되면 좋은 거죠. 그냥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논의해서 뭐 추가할까 이러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한 달 안에 빡빡하게 뭔가 계속 기능을 개발하고 만들고 이렇게 해버리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사실 그게 실패는 아닌데 실패라고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사용님은 10일 정도 개발은 할 수 있는 정도로 세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네, 뭐 다른 분들 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을까요?
아까 이제 고민 중이라고 하셨던 분들. 네, 있으시면 여기 채팅방에 1이라고 치시면 제가 중간에 얘기하던 거 끊고 진행할 텐데, 이제 프로젝트 스케줄링 관련해서 원래 PPT에 넣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4주짜리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거랑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4주짜리면 뭐 프로젝트 기간이 어떻게 됐든 단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3주기로 세팅을 하라고 일단은 말씀드려요. 왜 열흘이라고 얘기했냐면 4주면 일단 한 달이잖아요. 30일. 한 달 30일. 3분의 1 지점입니다. 3분의 1 지점. 그래서 3주기면 이제 1주기, 2주기, 3주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프로젝트 전체를 3등분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3주기는 개발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3주기는 머릿속에 지우세요. 2주기 끝까지 개발을 완료해야 됩니다. 이 2주기 끝까지 개발하자고 하는 계획도 세우면 3주기 때 조금 바쁘고 정신없고 막 빡쳐요. 그래서 어떻게 세우냐면 1주기 때 다 끝내겠다라는 기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끝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때 끝낼 수 있는 스케일 꼭 잡으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미친 기세로 달려야 됩니다. 첫 번째 주기 때 미친 듯이 달리는지 안 달리는지가 프로젝트 전체 성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요때 기세를 다해서 1주기 때 끝냈다? 그러면 약간 이제 자화자찬 분위기예요. 그럼 2주기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우리 원래 하려고 했던 거 다 했는데 이제 뭐 재밌게 뭐 붙여볼까 이러면서 즐겁게 하하호호 하면서 이제 첫 번째 했던 기세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적지 않은 기세로 새롭게 붙이려는 걸 기획을 하고 만들게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루즈해져서 두 번째 주기, 네, 그 스케일을 너무 크게 잡게 되면 아마 두 번째 주기까지 50%도 못 만들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주기 때 이제 전체 프로젝트 스케일을 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기가 좀 떨어지고 그렇게 즐겁지 못한 프로젝트 경험이 되겠죠. 네. 굉장히 작게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작게. 그거 하려면 팀원들이 역량 파악해야 돼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언제 끝내야 되죠?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프로젝트의 1차 완성본이 나와야 돼요. 1차 완성본.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하거나 이런 시간도 가지고, 요거는 제안인데,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 힘든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제가 뭐 다른 거 하는 것도 많아서 매일 피드백을 받고 도와드리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요 시간, 매일이란다. 매주 일요일 한 10시에서 12시, 2시간 정도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 한해서 이제 제가 뭐 이런 상황이 있고 문제가 있고 팀원 간에 이런 뭐 다양한 문제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저랑 얘기를 나누면서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보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요거는 뭐 다 안 들어와도 되고 그냥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만 들어오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아까 3번 했던 분들 고민 중이다. 얘기할 게 쏙 사라졌나요? 뭐 2번은 뭐예요? 혜연님 2번 무슨 뜻이에요? 질문이 없어졌다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도 어, 괜찮을까요? 네네,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아이디어에 대한 최종 완성본은 언제까지 완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시기일까요? 일단은 아이디어 완성본이라고 하는 게 어떤 네. 걸 얘기하는지 서영님이 정의한 그 바를 저한테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보여주셨던 그 플로우에서 2차 기획까지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이- 기획을 제가 이제 제시를 하면 팀원들의 피드백을 다 반영을 해서 이제 2차 기획
10일 안에 개발하고 배포 가능한 수준의 어떤 스케일의 프로젝트 기획안을 완성하는 그 단계를 원래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하거나 아니면 토요일에 오프라인으로 만나기로 이제 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다 완성을 하던가 그렇게 잡았었거든요. 일단 저희 이제 해커톤 날이 19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2차 기획이 완전하게 이제 1주기 때 끝나는 요 이제 기획이 완성되는 거는 저는 수요일 날 완전히 픽스가 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고 아 일주일 네. 동안 개발을 해야 좀 이제 전체 프로젝트는 아마 진행이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윤님이랑 다찬님은 질문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아직 정리 중이신가요? 아, 네, 해소되셨군요. 좋습니다. 다찬님도 해소되셨나요? 아, 그래요? 음, 음. 그럼 뭐 다음에 천천히 해도 되고, 제가 뭐 이제 일요일 시간 빼고는 뭔가 안 하는 것처럼, 또 안 도와줄 거다처럼 비쳤을까 봐 얘기하는 건데, 저희 슬랙을 많이 활용을 해주세요. 제가 이제 업무 관련해서나 공적인 일들은 슬랙으로 다 소통을 하고 있고, 이거는 되게 이제 카톡보다 더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카톡은 이제 꺼놓는 경우도 많은데, 예, 사적인 거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슬랙은 항상 켜놓고 있기 때문에 하면 되고, 여기 저희 그 파놨잖아요. 여기다가 일요일에 저한테 묻고 싶은 것들도 그냥 그 상황이 됐을 때 정리가 되는 대로 올려주세요. 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다. 왜냐면 지금도 이제 좋은 상황이 나왔는데, 제가 뭐 쭉 설명하고 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비슷한 상황들이에요. 지금 팀장님들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들과 자원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거기서 사영님 질의응답을 하면서 해결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특정한 팀에서, 우리 팀에서 뭐 문제가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고 좀 깜깜하고 좀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고 많이 지친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그 전에 질문해 준 게 더 좋지만, 그런 거를 정리를 해서 정리하지 않더라도 그냥 해서 올리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올렸을 때 사실 이제 다른 분들도 겪고 있는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올려줌으로써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요일 날 준비를 해 와가지고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고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슬랙에다가 늘 올려주시고, 요거는 그건데, 그 각 팀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는 게 되게 좋거든요. 네. 우리 팀의 어떤 사기나 약간 그런 걸 올리는데도 꽤 좋고, 네. 다른 팀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사실 이제 리더로서 역할하는 것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부터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팀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블로그를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블로그, 그러니까 일기예요, 그냥 일기. 우리 팀이 이런 상태로 진행되고 있고 이런 걸 했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블로그를 쓰는 거죠. 그, 그, 그거는 고정입니다. 만약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로 꼭 써주세요. 저도 근데 사실 그렇게 열심히 못 쓰는데, 네, 오늘 한번 쓸 것 같습니다. 이런 강의하고 영상 만들어 봤다, 이런 거. 이 벨로그라고 하는 그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일단은 잘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벨로그에 팀 요거 해커톤 준비하는 거 일주일에 2번. 자, 날짜 그냥 정할게요. 자, 수요일, 일요일 2번. 수요일, 일요일. 네. 매일 쓰시면 더 좋고, 그거를 해서 그냥 쓰시는 분들은 여기 머사이코톤 여기다가 뭐 오늘 일기 써봤다 하면서 싹 해서 자랑 한번 해주시고 이러면 어떨까 싶은데, 어, 좋다 1번, 부담된다 싫다 2번, 3번 뭐
뭐는 좋고 뭐는 싫다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럼요. 길게 안 써도 되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다들 긍정적이시네요. 역시 팀장님들은 다르시군요. 다른 데서 이런 얘기하면 좀 이런데. 다른 분들 어떠신가요? 아니면 상관없어요. 아니면 상관없어요. 하면 본인 포트폴리오가 돼요. 그냥 이제 노션을 작성하는 것보다는 벨로그가 확실히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SEO가 잘 돼 있거든요, 이게. 구글 검색하면 요즘에 이제 뭐 기술해서 뭐 검색했을 때 나오는 블로그 거의 다 벨로그예요. 굉장히 좋은 플랫폼입니다. 개발자들이 검색이 잘 되게 뭔가 세팅을 잘 해놨어요. 세 분만 하시나요? 다윤님도 하시고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한 줄 써도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네 분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그 하실 때 요거는 이제 그냥 이제 부탁드리는 건데 그 이제 여기 태그를 걸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언더독 레볼루션이랑 멋쟁이 사자처럼 이렇게 두 개 태그를 좀 걸어주시면 어떨까. 그 이외에 다른 태그도 열심히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 두 개를 좀 필수적으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유가 있는데 언더 레볼루션도 점점 유명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유명해지고 있고 소문이 좀 많이 나고 있고 머싸는 뭐 원래 유명했으니까 사실 요거 달면 우리가 이 명성에 그냥 올라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빨대 꼽는 거죠. 멋쟁이 사자. 언더 레볼루션도 그렇게 될 수 있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뭐 내세우고 있는 게 이제 개인의 성장과 단체 성장이 이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해커톤이나 팀장님들 도와주는 거 이외에도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이 태그가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이 이 블로그를 열심히 써줄수록 사실 언더 레볼루션이나 멋쟁이 사처럼도 밸류가 점점 올라가겠죠. 그럴 수 있는 기조를 좀 마련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써보시고 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쓰나 보면서 참고도 좀 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쓰는 대로 여기에 그냥 올려주세요. 그럼 저도 보고 다른 분들도 볼 테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네 해주세요. 해주세요. 내가 안 들리나? 말하고 있어요? 나 안 들리는데? 다른 분들 들려요? 네네네. 음, 다른 분들도 질문 많이 해주세요. 네. 팀장 역할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쉬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팀이 좋으면 쉬워요. 네네네, 난 상관없습니다. 지금 뭐 얘기하려고 했던 건 다 끝나서 질의응답이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도 바쁘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들리세요? 네네네. 네. 다름이 아니라 네네. 저번에 이거 비슷하게 질문을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드렸던 건데 네네네. 이제 인원 이제 방금 팀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백엔드, 네네. 프론트엔드, 기획 이렇게 나누는 걸로 네네. 이제 그렇게 저희도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지원하신 분이 전부 다 백엔드 쪽으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음, 이제 프론트엔드를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나마 이제 한 분 계신데 그분한테는 양해를 구했거든요. 이제 네네네. 그러면 프론트엔드 쪽으로 좀 혹시 해주실 수 있냐 해서 자기는 뭐 그게 더 익숙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가지고 네네. 그런데 이제 인원 자체가 절대적으로 백엔드 쪽에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인턴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프론트 백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분한테 되게 좀 업무가 과중하게 가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게 나눠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싶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금 요거는 제가 이제 업무 분장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되게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대학생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때 생기는 이제 팀의 어떤 종류가 좀 있습니다. 종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팀이 이제 기획, 프론트, 백 이렇게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이 네. 필요한데 일단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거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스킬이 없는 사람들. 이 모인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실력이 어느 정도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도 있고 되게 사실 분류가 많아요. 다 분류하진 않을 텐데 잘하는 사람과 실력이 없는 사람이 분포가 되어 있을 때도 있고 잘하는 사람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요. 이게 제일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에 뭐가 있냐면 어느 정도 하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렇게 아마 네 가지로 지금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보통 대학생 프로젝트에서는. 일단 네. 여기서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뭐 백엔드랑 프론트가 많고 적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조금 더 다른 문제입니다. 일단 여기 4개, 5개 상태에서 희수님의 팀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음, 가운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사람과 실력 없는 사람이 뭐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 현재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전체 5명이잖아요. 요건 개발 네네. 실력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 실력. 네네. 자, 이제 백이랑 프론트가 있는데 백, 프론트 안 가리고 인원별로 얘기를 볼게요. 잘하는 사람은 몇 명인 것 같고 실력이 없는 사람은 몇 명인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 2명의 실력이 없, 없다고 보기보다는 애매한 분 1명하고 한 명, 물론 한 제가 명? 백엔드 쪽을 잘 몰라서 그 제 네네네. 척도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는 뭐 의미가 크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얘기를 이거는 네.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돼요. 이거는 팀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고 2대1 대 1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2명은 뭐죠? 못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뭐 실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건가요? 일단 못하는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못하는 경험 쪽. 자체도 네. 네. 뭐 그렇게 막 음, 배려해서 얘기 안 해도 돼요. 보통 팩트이기 네네. 때문에 네 그냥 뭐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네.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실력을 기르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거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고 자 이런 상태면 일단은 잘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포지션을 먼저 정해줘야 됩니다. 네. 잘하는 사람은 본인이 잘하는 걸 맡겨야 돼요. 자, 잘하는 사람들의 포지션이 2명이 어떻게 되죠? 프론트 백 하나씩 있습니다. 프론트 1명, 백엔드 1명 이렇게 있다. 네. 그 이제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은 백엔드로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프론트 쪽에서 경험도 많다 보니까 자기가 음, 프론트가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거는 자기가 그럴 음, 생각이 있다. 자기도 그게 더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약간 현재 포지셔닝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프론트를 잘하시는 분은 왜 백을 해보려고 하시죠? 이번에 지원 자체를 자기가 뭐 백으로 공부 자체를 지금 백으로 또 해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때까지 경험 프론트가 더 많은데. 오케이.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다. 자, 네. 여기서 팀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죠?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조직인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분이 계시면 설득을 해서 메인 포지션을 잡게 해드려야 돼요. 메인 음, 포지션에 팀장을 맡게 해드려야 됩니다. 네. 메인 포지션을 잡고요. 사이드에 있는 그런 포지션이 있겠죠?
뭔가 이제 그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칸반보드 이런 거 제 템플릿 공유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설명드릴 건데 사이드는 뭘로 맡아도 상관없어요. 기획을 해도 되고 백을 해도 되고 프론트를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어쨌든 메인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해당 기술 영역에 대해서는 리딩 할 수 있게 해드려야 돼요. 네. 그냥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프론트를 할 때 API 통신을 할 때 뭐 리덕스를 쓸 건지 엑시오스를 쓸 건지 뭐 그냥 대충 들으세요.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다 장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획자가 뭘 좀 안다고 해서 개입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결정을 하면 왜 글로 결정했는지를 물어보고 그게 우리 팀에 맞는지 그냥 기획에서 그냥 적당히 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로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물을 내기 좋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네네.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프론트로 잡게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이분이 바쁘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못 쏟으시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일단 평일에 계속 이제 출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럼 이제 나머지 3명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돼야겠죠. 네. 요 한 명은 어떤 상황이라고 말했죠? 어떤 뭐 팀장으로 할 분 말씀이신 건가요? 팀장? 어떤 한 명을 말씀하시는 건지 싶어서. 아까 2대 1대 2라고 했을 때 이 한 네네. 명은 원하는 포지션은 뭐예요? 백입니다. 백. 네. 근데 이분은 좀 할 줄 아는 상태인 건가요? 못하는 상태인 건가요? 아니면 모르나요, 그거를? 일단 그때 한번 미팅을 했었는데 오프라인으로 미팅을 한번 했었는데 이제 저기 보면 지금 2대 1대 2라고 하셨는데 2대 1대 1이거든요. 이, 네. 2대 1대 1이요? 네네네. 네. 뭐야? 어? 뭐, 사실 2대 1대 1로 잡기도 좀 애매한 게 둘의 차이가 막 그렇게 크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라서 일단은 뭐 2대 2로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해보죠. 네. 두 분 이분은 다 공부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가 않으셨더라고요. 음, 누가 좀 더 진도를 더 많이 나갔느냐의 정도 차이라서. 그러면 둘 다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냥. 네네.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 부분은. 네네. 그러면 이제 메인은 둘 다 백을 맡고 싶어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포지션은? 둘 다 백으로? 오케이. 네네. 자, 그러면 이런 상태면, 음, 근데 프론트 분은 백도 하실 수 있고, 여기 백엔드 잘하시는 분은 프론트 만질 수 있나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프론트 가능? 완전히 막 엄청 가능하다고는 안 돼서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서포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서포트 정도. 오케이. 그러면 네. 이게 이제 지금 상태에서 뭐 어떤 방식으로 해라라고 얘기가 힘든데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요거는 이제 현재 상태를 제가 그냥 좀 판단을 하고 싶어서 물어본 거고 프로젝트를 할 때 그 파트 중심이라 해야 될까요? 내 포지션이 프론트인지 백엔드인지에 따라서 업무가 분장되는 경우가 있고요. 기능 네네. 중심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기능 네. 중심은 뭐냐면 파트 중심은 쉬워요. 지금 우리 얘기한 것처럼 기획이 뭔가를 만들어 오면 프론트는 내가 할게. 백은 내가 할게. 나중에 합치자. 이게 파트 중심입니다. 파트별로 돌아가죠. 네. 근데 기능 중심은 파트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장은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뭐 프론트 리딩 하시는 분, 백 리딩 하시는 분은 있어야 되고 기획을 한다고 이제 기획은 똑같이 1차 기획은 진행이 돼야 돼요. 어쨌든 네. 2차 계획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업무 분장을 할 때
화면을 중심으로, 화면 기획된 걸 중심으로 화면별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별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별로 가져가는 건 어떤 거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제 프로젝트 1차 기획안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화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 화면부터 만들자. 이 화면을 누가 만들자. 이 화면을 누가 만들자. 이 화면을 누가 만들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어떤 파트이든 상관없어요. 프론트랑 백을 다 만드는 겁니다. 그냥. 이해돼요? 그냥 요거에 대해서 전체를 내가 책임지고 만드는 거예요. 전체를 책임지고. 전체를 책임지고. 물론 요걸 할 때 기본 베이스는 깔려 있어야겠죠. 데이터베이스는 뭘 쓸지, 백엔드 프레임워크는 뭘 쓸지, 그다음에 이제 프론트 프레임워크는 뭘 쓸지. 요 정도는 정해져 있고 이제 소통도 잘 돼야 돼요. 하던 와중에 조금 협의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 내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페이지 이제 다른 페이지에서 이런 게 정해져야 된다. 그러면 해당 페이지를 맡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면 이제 프론트 리딩 하시는 분들이랑 백 리딩 하시는 분들이 회의에 참여를 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조언을 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네. 그게 화면 중심으로 기획하는 방법이고요. 기능 중심으로 기획을 하는 거는, 자, 여기 보면 아까 쭉 설명을 드렸는데 메인 페이지를 들어와서 지금 여기서는 기능별로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이쪽이 이제 메인 페이지이고요. 그다음 이쪽이 작가님들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의 기능이에요. 네. 작가로 분류된 사용자들은 요 플로우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작가 관련된 거는 내가 다 맡을게가 될 수 있고요. 기능별로 분류를 했죠. 여기는 작가가 아닌 사람들만 사용하는 화면 플로우예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누가 한 명이 다 맡는 겁니다. 한 명이나 뭐 특정 몇 명이나 팀으로. 그렇게 해서 프론트와 백을 다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한 다음에 나중에 합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옆쪽에 보면 로그인이 있겠죠. 여기서는 기능별로 분류를 했을 때는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메인 페이지를 이제 세팅하고 만드는 거, 작가님의 어떤 플로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프론트백 만드는 거, 그다음에 작가가 아닌 사람의 플로우를 기획하고 만드는 거, 그다음에 로그인, 로그아웃, 회원가입 관련해서 만드는 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능별로 분류하는 거는 기획자의 몫이에요, 사실은. 기획자가 사용자 입장에서 기능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할 것인지는 기획자 몫입니다. 화면 기획이 되고 나면 그 분류를 본인이 해서 던져주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기능 분류는 지금 이런 기획이나 업무 문장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때는 추천하지 않아요. 꽤 어려워요. 기능을 하려면 소비자, 이제 특히 사용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인사이트도 있어야 되고 경험이 많아야지 기능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어설프게 하면 조금 오히려 개발이 약간 뒤죽박죽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엔간하면 안 하면 좋을 것 같고, 기능 중심으로 갈 거면 기획이 완료된 뒤에 화면별로 이제 던져주고 이 화면 만들어 오고 이 화면과 관련된 백엔드를 만들어 와, 이런 이제 형태로 이제 만들어 와가 아니라 이제 요 화면 누가 만들래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것도 좋겠죠. 그 과정에서 화면별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프론트나 백이 같이 논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앞단에서 예를 들면 이제 A, B, C 순서로 이제 플로우가 화면에 흘러가는데 A에서 뭐가 정해져야지 B나 C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로그인, 로그아웃 같은 경우에는 그게 돼야지만 뭐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페이지에서. 그럼 이제 그 이제 화면 안에서도 빨리 먼저 개발해야 되는 우선순위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기획자가 먼저 세팅을 하고 프론트 메인 포지션과 백엔드 메인 포지션이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같이 얘기해서 화면을 요것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 만들자 정도 플로우를 좀 세워놓고 그 순서대로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파트에 있는 그런 화면들을 이제 나눠서 개발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사실은 이제 팀장님의 판단이에요. 팀장님 판단. 지금 우리 팀에 뭐가 적합할지. 절반 가까운 인원이 그런 경험적인 측면하고 실력적인 측면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는 기능 중심으로 가기엔 사실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거는 본인이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럼 기능 중심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 과정에서 아니요. 이제 기능 중심으로 안 가기 간다고?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 방식으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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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걱정되는 건 프론트 분이 기여를 많이 못한다는 게 조금 네. 걱정되기는 해요. 기여를 못하는데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많이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기능 중심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해요. 기능 중심을 택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각 파트에 대해서 포지션이 너무 편중돼 있을 때 쓰거든요. 왜냐면 네. 어떤 사람이 백이 메인이지만 프론트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경우에 하기 싫은 걸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기능 중심으로 가서 한 화면을 맡게 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프론트 백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업무가 프론트 맡는 사람이 너무 과중돼 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포지션이 이제 편중돼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기능 중심을 추천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파트 중심을 했을 때 안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한 3, 4일 해봤는데 결과물이 잘 안 나오고 뭔가 느려. 그러면 빨리 이렇게 전환하셔야 돼요. 음, 다른 것도 마찬가지. 기능 중심으로 가다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파트 중심으로 가는 거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네. 네, 지질 끌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좀 고민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두 분이 경험이 그렇게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프론트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이제 그분을 뭐 프론트 팀으로 팀장님으로 모신다고 해도 이게 다른 그 두 분이 사실 그러면 한 명이 기능 중심으로 간다는 게 화면 중심으로 간다는 게 기능적인 측면하고 화면적인 음, 측면 모두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런 목적 지향형 중심의 조직에서 힘을 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그 툴을 사용하는 방법에서 나오는 건데 어, 예를 들면 네 가지 화면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뭐 1번, 2번, 3번, 4번이 맞겠죠. 그럼 네, 저희가 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그 일을 관리하는 데 쓰는 방법론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거로 설명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1번 A라고 해야겠다. A가 진행하고 이건 이제 에자일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에서 나온 방법론입니다. 칸반보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 검색해보면 이게 뭔지 나오는데 칸반보드랑 요거는 스킬적인 거예요. 네, 이런 방식을 쓰면 방금 이야기한 것들이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나올 거고 에자일 개발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A랑 B랑 C랑 한 명씩 화면을 맡겠죠. 그죠? 만약에 이제 화면 중심으로 간다면 자 근데 여기서 진행이 쭉 되다가 쭉 되다가 원래 이제 이런 첫 번째 시즌에 우리가 마무리를 짓기로 했어요. 자, 근데 마무리된 시점이 사람의 역량에 마다 달라요. 누구는 원래 목표란 시점보다 겁나 빨리 할 수도 있고요. 네, 이거 목표 시점인데 겁나 빨리 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아직 못 건넸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요것보다 조금 더 빨리 할 수도 늦게 할 수도 있고 누구는 근처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 지점에 달할 수 있다. 화면이 끝내려고 하는 데드라인이 여기인데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약간 산업공학적인 건데 이때 프로젝트를 전체 관장하는 PM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요? 업무 분배를 조금 더 해야 될까요? 업무 분배. 업무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음, 그렇다고 잘하는 분한테 잘한다고 업무를 많이 주는 건 그것대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자, 이 상태에서는 A가 일을 끝낸 시점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A를 B에 동시에 시킬 것인지, A를 C에 동시에 투입시킬 것인지, A를 D에 동시에 투입시킬 것인지. 왜냐하면 여기서 A가 놀게 두면요, 요 네, 기간만큼 리소스 낭비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인력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A를 빨리 제일 느린 곳에 이제 투입을 시켜야 돼요. 제일 느린 거는 이쯤에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넘어서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제일 느린 줄 알았는데 그렇게 느린 건 아니었잖아요. 여기가 제일 네, 느린 줄 알 수도 있어요. 요 이제 A가 끝난 시점에는. 근데 네, 그쵸. B는 원래 끝나야 되는 시점 이전에 끝났죠. 만약 이상적이라면 B, C, D 순으로 이제 업무 속도가 느리다라는 게 A가 끝난 시점에 이미 눈에 보인다면 사실은 네네, 제일 이상적인 인력 분배는 이쯤에서 A가 여기 같이 투입이 되는 거고요. B에. 네, 그리고 두 번째 라인이 하나 더 있죠. D가 끝난 시점에 C에 같이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게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고요. 다시 잡을게요.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고요. A가 겁나 잘해서 이게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이해돼요? 네, 지금은 이렇게 없는 겁니다.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네, 지금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됐어요. A가 들어갔더니. 자, 그러면 여기서 리소스 분배를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그럼 A, B가 CD로 가야 되나요? 그쵸. 끝났으니까. 여기 다 가는 겁니다. 가서 이게 최대한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는 A를 분배를 하지 않을 때는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 일이 전체 화면, 뭐야,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 일이 우리 데드라인에 정확히 끝날 수 있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네, 자, 화면이라고 치면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석, 각자 이제 우리 팀원들의 역량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이 지점이에요. 이 사람이 빨리 끝냈는데 어디 투입할지 고민을 하려면 누가 못하는지 누가 잘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시켜보고 공부하면서 하겠죠. 실력이 느려도. 하다가 얘가 투입이 됐을 때 도와주면서 막 할 겁니다. 그러면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제가 여기서는 이제 이제 C보다 이제 빨리 끝냈지만 그거 아니고 조금 더 늦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기보단 빨리 끝나겠죠. 그쵸?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일찍 끝났으면 요거 조금 남았을 때 CD가 투입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기능 중심으로 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화면 중심으로 진행이 되거나 기능 중심으로 진행이 되면 잘하는 사람의 역량을 좀 유동적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빨리 끝내니까. 빨리 네, 끝내면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목표까지 이제 빨리 움직여야 되는 조직 안에서는 되게 효율적이고 제조업에서는 프로세스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들은 누구든지 리소스를 원하는 곳에 투입을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웹앱을 기획하거나 만들 때는 엔간하면 기능 중심으로 하라고 하는데 사실 뭐 네이버나 카카오는 파트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파트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작은 프로젝트에 다시 초점을 맞추면 파트가 고루고루 분배가 돼 있을 때는 잘하는 사람과 하고 싶은 니즈가 분배가 되어 있으면 파트 중심으로 갔을 때 사실 효율이 더 많이 납니다. 파트 중심으로 가면서 이런 방식을 써요. 네. 근데 지금같이 편중돼 있을 때는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결과물이 나쁠 거라고 장담 못 하죠. 요거는 온전히 제 경험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초반에 이게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다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면 빨리 전환해야 돼요. 이렇게 빨리 전환해서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봐야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좀 이 어렵나요?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제 그래도 만약에 기능 중심으로 가더라도 이제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쪽으로 이제 리더를 하실 분을 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래도 있어야죠. 네. 네, 그래서 그럼 그분들하고 한번 회의를 해보는 게 나을까요? 좋죠. 이거 제가 영상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네네. 예, 그 이제 어차피 끝부분일 테니까 이 부분에 있는 거를 이제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네네. 생각하냐 이러면서, 요거는 제가 쓰는 방식이고, 여기서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책이나 이런 데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서 본인 회사나 본인 팀에 맞게 다 변형해서 써요. 그래서 언제든지 본인 팀에 맞게 변형해서 쓰시면 됩니다. 방식론은. 음, 그렇군요. 네. 쉽지 않죠? 어렵네요. 그래도 아마 재밌을 거예요. 네, 이런 거는 이제 보통 기획자가 아니면 해볼 경험도 없는데, 보통 이제 회사 가서 본인이 팀을 맡아야 되는 시점에 이런 거를 약간 이제 그때 자리를 맡고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걸 알게 되면, 사실 이게 경영학에서 인적 자원 관리 뭐 이런 걸로 교과서로 배우는 거예요. 경영학과 애들도 뭐 책으로 배우지 실제 써보는 경험들은 거의 없어서, 회사 들어가면 본인이 그런 팀을 맡았을 때 이제 알게 되는 거고, 되게 그렇죠. 고급 개념이다, 고급 개념. 되게 좋은 내용을 지금 직접 몸으로 겪으면서 배우고 있는 거니까 재밌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이거 PDF 파일 제가 오늘 좀 늦게 들어와서 이거 PDF 파일도 혹시 공유를 좀 해주시나요? PDF? 어떤 PDF 아, PDF 파일이요? 아니 PPT 파일요. 예, 방금 전에. 이거? 네네네. 이것도 줄 거고, 이건 이게 완성이 된 게 아니라서, 아, 이거 그래요? 완성되면 요거는 줄 거고, 지금 오늘 한 내용들은 전부 다 녹화가 되어 있거든요. 저 네네. 유튜브 올려서 공유 다 해줄 테니까 그거 보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그러면 이제 의문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죠? 그러면 아니면 네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뭐 서영님이랑 다윤님 아직 계시는데 질문이 있어서 계시는 건가요? 저 혹시 이걸 네네. 질문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아, 하긴 하고 그런 거 있었는데, 없습니다. 얼마든지 주세요.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역치가 너무 많이 낮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역치가 어, 낮다. 그 어, 능력치가. 네, 능력치. 네. 그러면 어떤 능력치가 낮다고 생각하는지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우선 저희 팀이 기획회의를 이미 2번 진행했는데, 아직 디자인이나 약간 보여주셨던 피그마처럼 그게 아직 안 난 상황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기획이 제대로 안 잡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네네. 피그마를 통해서 기획한다는 것도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덕분에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아, 사실 뭐 제가 피그마를 쓴다는 거지, 피그마 굳이 쓸 필요 없고요. 아까 말했던 카카오 오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치면 나오거든요. 이것도 네, 그냥 PPT 쓰듯이, 원래는 저는 네, 이걸 썼어요. 그래서 이거 네, 공짜로 쓸 수 있는 거고, 네.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쁘게도 안 꾸며요. 저 옛날에 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사실 PPT로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여기 해놓은 게 네. 꼭 이게 피그마로만 가능할까요? 이거 PPT로 아, 했을 때 더 쉬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 이 정도로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네, 흐름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화면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지. 여기 네, 디자인적 요소가 필요한 거는 절대 아니에요. 네. 그쵸. 그래서 그런 이제 전체 프로젝트의 어떤 이제 개략적인 프로토타이핑을 보여주는 게 기획의 목적이고, 그걸 네, 디자인하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어, 부담 갖지 마시고, 오븐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되게 별거 없잖아요. 음,
진짜 러프하게 만들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저는. 음. 저는 미술 시간을 극도로 싫어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기도 싫고 디자인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거나 외주 맡기고 싶어요. 근데 서비스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는지 예전에는 네. 막 그냥 설명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못 네.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획을 짜야 되고 이 기획 내용이 또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좀 복잡해요. 네. 네. 그래서 10장 내외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페이지는. 네. 네. 10장 내 20장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10장이라고 해서 생략되는 내용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획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빠르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피그마는 조금 있다가 제가 그냥 요 정도까지 쓰는 방법을 금방 알려드릴게요. 정말 쉽기 때문에 공짜고. 네네. 그러고 네. 일단 기획안이 있으면 네. 그분들이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 역량 수준 안에서 이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혹은 구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얘기를 할 거고 구현을 할 수 없다고 친다면 버리세요. 그냥. 네. 버리는 게 아니라 나중으로 미루세요. 프로젝트 해커톤 이후에 천천히 공부하면서 만들자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렇게 네.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능력치가 낮은 거는 지금은 네. 의미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팀장은 개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팀장은 개발을 네. 서포트해주는 역할이지 개발을 본인이 메인으로 참여해서 개발까지 다 하겠다? 그러면 프로젝트 망해요. 거의 100% 망합니다. 네. 그게 어떤 느낌이 약간 독재자 같은 느낌이 돼요. 너무 급진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데 약간 이제 팀 내에서 그냥 혼자 지휘자로 와 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대학생 프로젝트에서 왜 망가지냐면 지휘자가 실력이 부족해. 지휘자가 다 알아야지 지휘를 했을 때 지휘가 되는데 지휘자가 부족한데 본인이 지휘하겠다고 하면 망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욕심을 내려놓는 게 좋아. 그냥 우리 작고 소중한 걸로 일단 만들자. 하지만 내가 꿈꾸는 프로젝트의 미래는 이런데 여기서 되게 핵심이 되는 걸 만드는 거야. 우리는 이걸 만들어서 해커톤 이후에 더 발전시킨 다음에 내가 꿈꾸는 이런 어플이나 웹페이지 이런 이제 사회적인 이제 소셜 이펙트를 만들어낼 거야라고 설명하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해요. 네. 그래서 작고 네. 소중한 결과물을 어떤 걸 만들 것인지 눈앞에 만들어내는 게 이런 피그마나 아니면은 PPT나 아니면 저 카카오 오븐 같은 거 써서 눈앞에 보여주는 거고 그걸 네. 기술 구현을 어떻게 할지는 팀원들이랑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네. 그 팀원들이랑 요거는 약간 야매인데 세훈님이랑 휘수님도 혹시 듣고 있으시면 그 아까 제가 이제 팀의 이제 역량 같은 걸 조사를 좀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한 게 사실 이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크게 무리는 안 돼요.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는 팀에서는 그 사람이 캐리를 해서든 어떻게든 결과물을 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좋은 거 안 좋은 거 순서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네. 실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물어보면 사실은 공통된 어떤 교육 강의 같은 거 네. 요런 수준으로 스케일 다운을 시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공통적으로 들은 강의가 있을 거예요. 머싸 강의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다른 외부 강의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거를 그냥 텍스트만 변형해서 배포 텍스트만 변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코어를 할 수 있는 작고 소중한 프로젝트가 된다면 성공적인 거예요. 그러면 열흘 안에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미 강의를 같이 다 들어놓은 상태고 결과물도 있고 공부를 해놓은 상태니까 텍스트 뭐 바꾸자 하는 거는 큰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진행될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대학생 프로젝트에서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방법은 사용을 하면 결과물이 실력 없는 사람들만 뭉쳐 있을 때 결과물도 나오고요.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했을 때는 꽤 괜찮은 결과물이 나오고요. 이때도 꽤 괜찮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을 쓰면 잘하는 사람이 포함이 돼 있으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죠. 사실 속도가 빨라져요. 더 좋은 결과물이 여기보다는 1차 결과물 이제 나오는 시점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후에 뭔가 다양한 시도나 리팩토링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이 생기잖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그래서 이제 네. 올라갈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영님이랑 휘수님 계시지만 본인들 팀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들은 강의가 뭔지 파악을 해보고 없다면 빠르게 듣고 공부하고 변형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어떤 게 있는지 강의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찾아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 정통으로 로우 레벨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타트 프로젝트 해가지고 만드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팀장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조직입니다. 그 결과물이 무슨 어디 불법으로 이렇게 총 이렇게 들이밀고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강의에서 배운 거 들고 오는 건데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나쁜 거로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요거는 야매로 쓰면 되게 좋은 방식이고 생각보다 많은 팀들이 쓰고 있는 방식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아까 이제 팀장의 능력치가 낮을 때 어떻게 되냐라고 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10장 내외에 페이지 기획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제일 네. 중요하다.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내가 이 프로젝트 결과물이 딱 나왔을 때 누구를 타깃을 해야 되고 어떤 이점을 주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사실 한 번 더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을 또 너무 많이 하다 보면 1차 결과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일단 만드세요. 일단 만들고 팀원들한테 설명해주고 피드백 받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속도를 좀 빨리 올리셔야 됩니다. 그거는. 네. 혹시 질문이 됐나요? 아니면 아직 해결이 좀 덜 됐나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능력치가 너무 좋으셔서 네, 그게 오히려 저한테 되게 부담이 됐었는데 말씀이 너무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복 받은 거죠, 그럼. 그러면 막 시켜도 막 만들어 온다는 거죠. 모든 기획자들이 꿈꾸는 최적의 상황이에요. 마음껏 시키세요. 그럼.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뭐 질문이 있을까요? 없으면 이제 슬슬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뒤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저기 슬랙에다가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일요일 날 뭐 필요하신 분들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